자, 슬라이드 쇼. 처음부터. 자, 어이구. 자, 여러분, 6장 행렬의 대각화의 6장 2절 Diagonalization of Matrixes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하다는 것은 Q 인버스 AQ가 대각선 행렬이 되게 하는 인버터블 매트릭스 Q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게 정의입니다. 그리고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할 필요 충분 조건은 if A has n linearly independent eigenvector, n차 행렬 A가 n개의 linear independent eigenvector를 가지면 행렬은 대각화 가능하고, 대각화 가능하면 무조건 n개의 linear independent eigenvector가 같습니다. 증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충분 조건 Q 인버스 AQ가 D가 된 이런 Q 인버터블 매트릭스 Q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러면 AQ equal QD를 쓸 수 있죠. AQ equal QD로 쓸 수 있으면, AQ equal QD를 쓰면, 잘 보세요. AQ는 이렇게 쓸 수 있죠. QD는 D의 아이겐밸류들이 주대각선 성분에 쭉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두 행렬이 같다는 소리죠. 같다는 소리는 이 두 개가 같다는 소리죠. 또 이 두 번째 컬럼 벡터가 같다는 소리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AX2 equal 람다2 X2. 이거는 X2가 논제로 벡터이면 람다2가 아이겐밸류고 X2는 대응하는 아이겐벡터죠. 즉 그것이 i가 1일 때부터 n까지 다 성립하죠. 그 얘기는 xi들이 다 아이겐벡터라는 소리죠. 근데 q가 요 xi들로 이루어진 행렬이죠. q가 가역 행렬이라는 소리는 요 xi들이 전부 다 컬럼들이 다 1차 독립이라는 소리고, xi들이 다 1차 독립이라는 소리고, 우리는 n개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들을 갖는다는 소리죠. 그 증명은 끝났죠. 그리고 다음 거꾸로 만약 a가 n개의 리니어 인디펜던트 아이겐벡터를 갖는다고 하면, 그러면 AXI equal 람다 XI로 쓸 수 있죠. 그럼 그런 XI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리니어 인디펜던트인 아이겐벡터들이. 그 아이겐벡터들을 가지고 컬럼으로 하는 행렬 Q를 생각해봐요. 그럼 당연히 AQ는 이렇게 되고, QD는 바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모양이. 이렇게 되죠. 즉, AQ equal QD가 되는 거죠. 이게 양쪽이 다 컬럼들이 다 같으니까 이 두 개가 같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근데 Q가 요게 1차 독립이니까, 컬럼들이 1차 독립이니까 인버터블 행렬이고, 따라서 Q 인버스가 존재하니까 양변에 Q 인버스를 곱해주면 Q 인버스 AQ equal D가 되죠. 딱. 그렇게 되는 가역 행렬 Q가 존재하죠. 증명이 너무 쉽죠? 굉장히 중요한 정리예요, 저거. 또 증명도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이 증명은 어떻게 하는지 1학년 때들 시험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다음 리마크는, 그러니까 행렬 A를 대각화하는 방법은 n개 리니어 인디펜던트 아이겐벡터를 먼저 찾고, 그 찾은 것들을 가지고 컬럼을 한 행렬 Q를 만들고, 그러면 Q 인버스 AQ는 볼 것도 없이 대각 행렬이 되는 거예요. 대각선 성분은 X1에 대응하는 고유값 람다1 첫 번째, X2에 대응하는 고유값 람다2가 두 번째 투 성분. 그래서 XN n번째 컬럼인 XN에 대응하는 고유값 람다n이 제일 NN 성분이 되는 대각선 행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겐벡터를 구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그냥 Q 인버스 AQ equal D는 끝나는 거죠. 자, 특수한 경우가 알파가 RN의 스탠다드 베이시스일 경우에 베타가 RN의 또 다른 베이시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베이시스를 갖고 Q를 만들면 이 Q가 바로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알파가 스탠다드 기저였으니까 그냥 X1대로 그렇게 쭉 나열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스탠다드 베이시스였으니까 주대각선 성분이 1111이 쭉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이덴티티 행렬의 이제 그 기저 변환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 또 트랜지션 매트릭스에 대한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이 다 여기서 스페셜한 케이스로 처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요
행렬 A에 대한 matrix representation with respect to the basis beta라고 한다면 요것은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이걸 구했으니까 요걸 이용한다면 요거를 이런 식으로 풀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요 모양이 바로 이렇게 되니까 바로 요 행렬 A에 대한 기저 베타에 대한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이 바로 이 대각 행렬이다는 것도 행렬의 대각을 이용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지만 모든 행렬이 대각 가능하지는 않은 거죠. 그 예가 바로 이런 행렬이에요. 이것도 졸단 블록의 한 예인데, 이런 경우에 아이겐밸류는 중복도가 2인 그런 행렬인데, 이건 만약에 A가 다이아고널라이저 버리면 Q 인버스 AQ 이퀄 이렇게 제로 행렬이 되는 Q가 존재해야 되는데, 인버터블. 근데 이게 0이 되려 그러면 이 행렬이 제로 행렬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A가 제로 행렬이어야만 돼요. 근데 A는 제로 행렬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이 생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non singular matrix Q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다이아고널라이저블하지 않은 행렬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이 유일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행렬 A가 주어지면 아이겐벡터들을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구할 수도 있죠. 그럼 다르게 구해진 행렬을 Q 인버스 AQ 하면은 D 행렬의 모양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전형적인 예가 Q 행렬 하나 구했는데 그 컬럼들 순서를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컬럼 순서가 바뀌면 아이겐벡터의 순서가 바뀐 거죠. 그러면 주대각선 성분에서 고유값 람다 i의 순서가 바뀌어야지만 앞에서 배운 정리에 일치돼 있죠. 그러니까 컬럼 벡터를 바꾸는 걸로 대각선 성분들이 바뀐 다른 D 행렬들을 가질 수도 있고, 그거 외에 아주 아이겐벡터가 상수배 한 개 나타나면 이쪽 Q 인버스도 또 다른 모양일 거고, 같은 컬럼에 대해서 상수배해도 그것도 또 똑같은 아이겐벡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유일하지 않다는 거. 컬럼 벡터를 구해서 Q를 이렇게 두고 S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P를 저렇게 구할 수도 있고 해서 다양한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연습 문제들은 쭉 여기서 풀어보면 이 문제들에 대한 답들은 실제로 풀어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정리가 full sets of linear independent에 대한 얘기인데, 만약 고유값들이 다 distinct 하면 K개의 고유값이 있는데 그게 다 서로 다르다 그러면 그거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들은 하나씩은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그 K개는 1차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N개의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가 있다고 하면 N개의 1차 독립,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가 있다고 하면 N개의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들의 집합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증명은 K개의 디스팅트 아이겐밸류가 있을 때 대응하는 아이겐벡터들이 1차 독립이라는 걸 보이려면 이런 테크닉을 써요. 아직 이것도 스탠다드 테크닉인데, 요것들이 1차 독립이게 하는 라지스트 이니저를 R이라고 했을 때, 만약 R이 K면 그냥 끝나는 거고,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들이 K개에 있는 거니까 끝나는 거예요. 만약 R보다 적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그 개수보다 하나 더 늘어난 벡터들은 1차 종속이 돼야 되는 것이죠. 1차 종속이 되면 이렇게 되게 하는 스칼라들이 존재하죠. 그 중에 어떤 건 논제로인. 자, 그러고 거기다가 그러면 이제 대응하는 이제 행렬 A를 곱해주면 대응하는 아이겐 밸류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되죠. 그거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만들고 여기다가 앞에 람다 R 플러스 1을 곱해서 빼주면 이런 식이 성립돼요. 이런 식이 성립되면 요게 C1, C2, CR 여기서 요 람다 I들이 다 디스팅트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갖게 되냐면 리니어 인디펜던트하고 람다 I들이 다 디스팅트하기 때문에 CI들이 다 0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아까 우리가 할 때 요 C1, C2, CR이 다 0이면은 CR 플러스 1이 당연히 두 0이 돼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정의할 때 우리가 CR 플러스 1이 0이 아닌 것을 찾아서 시작을 한 거였기 때문에 이것과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증명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차 독립이 아니면 모순이 생긴다. 이렇게 증명을 한 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명도 굉장히 티피컬한 테크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몇 개 있다고 하자. 그 개수가 이거랑 같다고 하면 끝나는 거고, 아니라 그러면 그럼 주어진 조건 다 사용해서 모순을 찾아내는 거예요. 따라서 위에 그 렘마를 이용하면 n차 행렬이 n개의 디스팅트 아이겐밸류를 가지면 무조건 대각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앞에 렘마가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걸 이용하면 A의 백승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이거를 백승을 미련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대각화 시킨 다음에 요거의 백승을 구해서 Q 인버스를 곱해주는 식으로 A의 백승은 이거의 백승, D의 백승에다가 Q 인버스 곱해서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렇죠? 뭐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주어진 행렬이 주었을 때 이걸 직접 다이어고널라이즈 하는 건 이제 아이겐밸류 구하고 대응한 아이겐벡터 구해서 그것이 1차 독립이면 바로 S를 만들어서 S 인버스 A 이퀄 D를 구하면 되고 그걸 이용하면 요런 행렬의 아이겐밸류를 구할 때도 이용할 수 있어요. 요게 키 아이디어는 먼저 A의 아이겐밸류를 알면 A의 10승의 아이겐밸류를 알 수 있죠. 왜 그래요? 이게 A의 100승의 아이겐밸류는 뭐예요? 100승의 아이겐밸류. 결국은 요거하고 요거죠? A의 아이겐밸류의 100승들이 바로 A의 100승의 아이겐밸류죠. 그럼 여기 A의 10승의 아이겐밸류는 또 A의 7승의 아이겐밸류는 그리고 OA의 아이겐밸류는 각각 10승, 7승 그리고 5배가 이렇게 되죠. 그것들을 다 합치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simultaneously diagonalizable 하거든. 행렬 하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쭉 정리하면 S 인버스 S하고 가운데는 D의 10승 플러스 D의 7승 플러스 OI가 되는 거예요. OD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의 주대각선 성분들 쭉 더하면 이게 고유값이 되는 것이죠. 하는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등등인데, 어플리케이션들은 따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한꺼번에 끝낼까요?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리니어 리커런스, 점화식에 대해서 이 점화식을 풀 때, 요 점화식이 티피컬한 이 피보나치 시퀀스인데, 요 피보나치 시퀀스를 다루기 위해서 이제 2000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라.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구하라 그러면 이전에는 어려운 문제였죠. 근데 지금은 전혀 안 그런 게, 그 점화식을 갖고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을 만들어서 이제 요 행렬만 고려하면 돼요. 그러면 고유값을 이용해서 Q하고 Q 인버스를 구하면 A의 n승은 Q의 D n승의 Q 인버스를 구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A n승은 이런 식이 돼요. 그러면 n이 2000이라 그러면 요 A n승의 2000승의 아이겐밸류는 결국 이거의 2000승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것들을 이용해서 X 요 벡터들을 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돼서 이 벡터를 딱 구할 수가 있죠. 바로 이게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했던 피보나치 넘버, 2000번째 피보나치 넘버예요. 즉 행렬의 고유값과 대각화만 알면 이전에 여러분들이 접근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값이 어디로 수렴하느냐가 이제 황금비에 관련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선형 점화식. 그게 이제 확장되면 이렇게 긴 점화식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연립 1차 방정식을 만들고 연립 1차 방정식의 이제 파워와 점화식을 이용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패니언 매트릭스라고 아까 같이 이런 그 특성 방정식이 생기면 이 특성 방정식에 대응하는 이런 행렬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요게 컴패니언 행렬이고 특성 방정식의 컴패니언 행렬이 이거고 요 컴패니언 행렬의 특성 방정식을 구해 보면 바로 요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보던 모양이죠. 자, 그리고 그 점화식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여러 가지 그 점화식에 관련 내용들, 그 다음에 리니어 디퍼런스, 차분 방정식, 또 그 차분 방정식의 해, 그리고 이건 미분 방정식에서 배우는 내용들하고 테크닉은 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니어 차분 방정식, 그 다음 그 차분 방정식에 관련된 그런 그 스텝 이런 건 이제 상미분 방정식에서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 다음 겔시고린 정리. 고유값을 에 대한 간단한 팩트들을 쉽게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미분 방정식에서 응용이고 이제 마코프 체인
겔시고린 정리. 겔시고린 정리에 대해서 누가 한번 확인하고 올려주셨어요. 김성훈 군. 겔시고린 정리가 뭔지 나중에 한번 소개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있고, 하는 식으로 이 1차 연립 방식 배운 내용들의 응용들이 다음과 같이 쭉 정리가 됩니다. 자, 2장, 6장에서 질문 있습니까?